저는 올해 66살이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꾸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내 인생도 거의 끝자락에 다 온 게 아닐까?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유품 정리사라는 일을 하면서 전혀 다른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유품 정리사는 세상을 떠난 사람들의 흔적을 정리하는 일을 합니다. 남겨진 물건들을 치우고 그 안에 담긴 사연을 정리하며 가족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짐을 덜어드리는 것이지요. 처음엔 단순히 생계를 위해 시작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일은 제 인생을 돌아보게 만드는 거울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떠난 자리에 가장 먼저 남는 건 결국 물건입니다. 생전에 소중히 모으고 지켜온 것들이지만 정작 본인은 떠난 뒤 아무 의미가 없게 되지요. 그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로 필요한 건 물건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의 마음의 여유였구나.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실제로 주변에 90, 100살까지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66인 저는 아직 인생의 중반쯤에 서 있는 셈이지요. 유품 정리사 일을 하면서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끝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살아갈지를 다시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혹시 제 이야기에 공감이 되신다면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경험이나 생각을 나눠주신다면 같은 길을 걷는 많은 분들에게도 위로와 용기가 될 것입니다. 돌아보면 저는 지난 세월 동안 참 많은 것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직업, 성취, 재산, 물건. 그게 다 제 삶을 지켜줄 거라고 믿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꼭 쥐고 있어야 할 건 그렇게 많지 않더군요. 오히려 손에서 내려놓을수록 더 자유로워진다는 걸 저는 타인의 유품을 정리하면서 배웠습니다. 66이라는 나이는 결코 끝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도 새로운 책의 첫 장을 펴고 첫 문장을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의 이야기가 어떤 내용일지는 전적으로 저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선택하고 싶습니다. 과거에 매달리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가볍게 그리고 자유롭게 살아가겠다고 말입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같은 출발선 위에 서 계시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끝을 준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열어가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무엇을 붙잡을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내려놓을 것인가를 정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제 인생이 바뀐 건 동생의 갑작스러운 죽음 때문이었습니다. 짧은 순간 남겨진 건 텅 빈 자취방과 정리되지 않은 물건들이었지요. 그 방을 치우면서 처음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떠나면 결국 남는 것은 물건뿐이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물건은 대개 가족에게는 짐으로 남는다는 것도요. 그 경험 이후 저는 유품 정리사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처음 맡았던 집은 오래된 단독주택이었습니다. 방마다 물건이 가득 쌓여 있었고 한쪽 벽은 쓰지 않는 가전제품으로 막혀 있었습니다. 고인의 가족들은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몰라 서성이다가 결국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유품 정리란 단순히 물건을 치우는 일이 아니라 남겨진 가족들의 마음까지 정리해주는 일이라는 것을요. 어떤 집에서는 평생 모아둔 옷과 서류, 낡은 취미용품들이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정리하는 동안 가족들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 물건들을 다 들고 가고 싶지만 도저히 감당이 안 됩니다. 그 말 속에는 사랑과 그리움, 그리고 동시에 무거운 짐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저는 물건을 하나씩 옮기면서 느꼈습니다. 결국 본인에게는 소중했던 그것들이 떠나고 나면 가족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짐이 된다는 사실을요. 유품 정리 일을 하면서 저는 저 자신을 자꾸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떠난다면 내 물건은 누가 정리할까? 혹시 나도 가족에게 짐으로 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지금부터라도 가볍게 살아야겠다고 다짐합니다. 물건이 많을수록 든든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무겁고 불안해진다는 걸 너무도 많이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떠난 뒤에 남는 건 결코 물건이 아닙니다. 정작 남는 건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어떤 온기를 남겼는지 그 흔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그걸 잊고 물건을 붙잡으며 안정을 찾으려 합니다. 저는 유품 정리 현장에서 매번 배웁니다. 진짜 남는 건 집착이 아니라 마음의 여유라는 것을요. 저는 지금도 현장에서 느낍니다.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가장 큰 지혜는 물건을 늘리는 게 아니라 줄여가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살아있는 동안 가족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배려라고 믿습니다. 제가 유품 정리 일을 하면서 가장 잊지 못하는 분 중 한 분은 올해로 78이 되신 최말순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요양원으로 들어가시게 되면서 평생 살아온 집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그 집은 세월의 무게가 그대로 쌓여 있었습니다. 낡은 장롱에는 젊은 시절 입으시던 한복이 곱게 접혀 있었고 찬장에는 쓰지 않는 그릇들이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서랍을 열면 오래된 편지와 사진, 어린 자녀들이 그려준 그림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물건들을 손에 쥘 때마다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건 내가 시집 올 때 친정에서 챙겨준 거야. 이건 남편이 살아있을 때 쓰던 거지. 이건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물건 하나마다 이야기가 담겨 있었고 그 이야기가 곧 할머니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양원에 들어가시려면 그 집을 비워야 했습니다. 손에 잡히는 건 많았지만 정작 가져가실 수 있는 건 작은 가방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사실 앞에서 할머니는 결국 많은 물건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처음엔 추억을 버리는 것 같아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파하셨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할머니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상하지? 다 버리고 나니까 마음이 훨씬 편해졌어. 그 물건들에 매여 있을 땐 늘 아쉽고 두려웠는데 지금은 오히려 홀가분하다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깊은 울림을 받았습니다. 평생 모아온 물건들이 사실은 할머니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겁니다. 떠나보내는 순간 마음은 오히려 더 자유로워졌다는 반전이었습니다. 저는 그 일을 겪으며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버리지 못하는 건 사실 물건 자체가 아니라 그 물건에 얽힌 집착입니다. 그러나 그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마음은 생각보다 훨씬 가벼워진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부터 버려야 할까? 평생의 물건을 다 붙잡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한꺼번에 다 버릴 수도 없습니다. 반드시 정리해야 할 것들, 꼭 내려놓아야 할 물건들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 우리 곁에 있었지만 사실은 우리를 올가매는 짐이 되어버린 7가지 물건들 말입니다. 유품 정리 일을 하면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이 물건만큼은 절대 못 버려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물건들이 결국 가장 큰 짐이 되어 남더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현장에서 보아온 반드시 버려야 할 7가지 물건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오래된 서류들입니다. 박동환 어르신 69세 댁에서의 일이었습니다. 서랍마다 영수증, 오래된 고지서, 이미 효력이 끝난 계약서가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본인은 혹시 필요할까봐 모아두셨다지만 실제로는 단 한 번도 꺼내보신 적이 없었습니다. 돌아가신 뒤 그 서류 더미는 가족들에게 큰 짐이 되었습니다. 종이는 세월이 지나면 그냥 쓰레기가 됩니다. 지금 필요 없는 서류라면 과감히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둘째, 유통기한이 지난 약과 화장품입니다. 윤정희 할머니 71세는 집안 곳곳에서 이미 변색된 연고, 다 굳은 립스틱, 10년 전 약 봉지를 꺼내 놓으셨습니다. 버리려 하니 혹시 쓸 일이 있을까봐 망설이셨지만 결국 그건 건강을 해치는 위험 요소였습니다. 약과 화장품은 제때 쓰지 않으면 독이 됩니다. 셋째, 쓰지 않는 전자기기입니다. 김선옥 여사 68세 댁에는 고장난 카세트, 화면, 깨진 TV, 충전기도 없는 휴대전화가 잔뜩 있었습니다. 나중에 고쳐 쓰려고 두셨다지만 수년이 지나도 꺼내 쓰는 법은 없었습니다. 전자기기는 세월이 갈수록 더 빨리 쓸모를 잃습니다. 고장난 기기는 지금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넷째, 지난 시즌의 옷과 액세서리입니다. 이정자 72세, 한은주 64세, 두 분은 옷장을 가득 채운 옷들 때문에 늘 고민이셨습니다.
혹시 언젠가 입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차마 버리지 못하셨지요. 하지만 실제로 입는 건 몇 벌뿐이었습니다. 옷장은 늘 비좁았고 새로운 옷을 들릴 자리도 없었습니다. 결국 필요 없는 옷이 마음의 짐이 된 겁니다. 계절이 지나고 취향이 변한 옷은 내려놓는 게 정답입니다. 다섯째, 손상된 물건들입니다. 조병호 어르신 67세 댁에는 손잡이가 빠진 냄비, 금간 그릇, 바퀴가 없는 의자가 있었습니다. 수리해서 쓰면 되지라며 두셨지만 실제로는 고쳐 쓰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손상된 물건은 결국 공간만 차지하고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여섯째, 오래된 취미 용품입니다. 문재호 70세, 오혜경 73세 두 분 댁에서는 각각 오래된 골프채 세트와 사용하지 않는 미술 도구들이 방 한쪽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열정이었지만 나중엔 짐이 되어버린 경우였습니다. 다시는 하지 않을 취미의 흔적을 붙잡고 있으면 마음도 과거에 묶여버립니다. 일곱째, 짝이 맞지 않는 물건들입니다. 신영숙 65세, 강미란 62세 두 분 댁에서는 짝이 없는 양말, 뚜껑 없는 용기, 나사 하나 빠진 공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언젠가 찾으면 맞추지 하고 놔두셨지만 결국 찾는 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짝이 없는 물건은 더 이상 제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이 7가지 물건은 제가 현장에서 수없이 보아온 결국 버려야만 하는 것들입니다.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혹시 필요할지도 몰라라는 이유로 붙잡고 있었다는 것. 하지만 정작 그 물건들을 다시 쓰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더 큰 짐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필요한 건 물건이 아니라 마음의 여유입니다. 버려야 할 걸 붙잡고 있는 순간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씩 내려놓을 때 마음은 더 넓어지고 삶은 더 가벼워집니다. 유품 정리 일을 하다 보면 꼭 듣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물건만큼은 절대 못 버려요. 하지만 저는 수없이 보았습니다. 그렇게 붙잡은 물건들이 결국 가장 큰 짐이 되어 남는다는 것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현장에서 가장 자주 마주한 반드시 버려야 할 7가지 물건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째, 오래된 서류들입니다. 박동환 어르신 69세 댁을 정리할 때의 일입니다. 책상 서랍을 열자 수십 년간 모아둔 영수증, 공과금 고지서, 이미 끝난 계약서와 안내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가족들은 그 서류를 앞에 두고 한숨을 쉬셨습니다. 대체 왜 이렇게 모아둔 거야? 어디다 쓰려고? 박 어르신은 생전에 혹시 나중에 필요할지 몰라라며 한 장도 버리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어떤 것도 다시 쓰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고인이 떠난 뒤 가족들이 가장 먼저 처리해야 했던 건 그 끝없는 종이 더미였습니다. 오래된 서류는 마음의 안정이 아니라 불필요한 짐일 뿐이었습니다. 둘째, 유통기한이 지난 약과 화장품입니다. 윤정희 할머니 71세는 방 서랍과 화장대, 부엌 구석까지 약과 화장품을 가득 모아두고 계셨습니다. 상한 연고, 굳어버린 립스틱, 이미 색이 변한 파운데이션, 심지어 10년 전 병원에서 받은 약 봉지까지 그대로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혹시 언젠가 필요할지 몰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것들은 몸에 해롭기만 한 독이었습니다. 정리하는 날 가족분들이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어. 필요 없는 걸 쌓아둔 게 아니라 마음의 불안을 쌓아둔 거였구나. 셋째, 쓰지 않는 전자기기입니다. 김선옥 여사 68세의 집에는 고장난 카세트, 화면 깨진 TV, 충전기도 없는 휴대전화, 작동하지 않는 믹서기까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여사님은 고쳐 쓰려고 놔둔 거야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 물건들은 몇 년째 손도 대지 못한 채 먼지만 쌓이고 있었습니다. 전자기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더 빨리 떨어집니다. 나중에 쓸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은 대부분 환상에 불과했습니다. 넷째, 지난 시즌의 옷과 액세서리입니다. 이정자 72세 할머니의 옷장은 문이 닫히지 않을 정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입으시는 옷은 몇 벌뿐이었습니다. 한은주 여사 64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옷장을 정리하며 두 분 모두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언젠가 입을지도 몰라. 이건 아까워서 못 버리겠어. 하지만 결국 수십 벌의 옷은 그대로 낡아갔습니다. 옷은 시간이 지나면 색이 바래고 유행도 지나가고 몸에 맞지도 않게 됩니다. 결국 언젠가를 기다리던 옷들은 단 한 번도 입히지 못한 채 상자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다섯째, 손상된 물건들입니다. 조병호 어르신 67세의 집에서는
손잡이가 빠진 냄비, 금이 간 접시, 바퀴가 없는 의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어르신은 수리해서 쓰면 되지 하며 두셨지만 실제로는 수년째 고치지 못한 채 방치된 상태였습니다. 이런 물건들은 공간만 차지하고 가족들에게는 버리기도 애매한 애물단지가 됩니다. 사실 고쳤을 가능성이 없는 물건이라면 과감히 내려놓는 게 맞습니다. 여섯째, 오래된 취미 용품입니다. 문재호 어르신 70세의 창고는 오래된 골프채 세트와 낡은 운동기구로 가득했습니다. 한 번 더 나가서 치고 싶어라며 두셨지만 건강 문제로 이미 골프장을 찾은 지는 10년이 넘었습니다. 오혜경 여사 73세는 미술을 배우겠다고 사두었던 물감과 붓을 그대로 남겨두셨습니다. 상한 물감은 이미 굳어쓰지 못했고 붓은 먼지가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두 분 모두 그 물건들을 붙잡으며 내가 다시 할 수 있을까라는 미련을 놓지 못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 미련이 결국 짐으로만 남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일곱째, 짝이 맞지 않는 물건들입니다. 신영숙 65세, 강미란 62세 두 분 댁에서는 짝이 없는 양말 꾸러미, 뚜껑이 사라진 용기, 나사 하나 빠진 공구들이 여기저기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언젠가 짝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두셨지만 결국 찾는 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짝을 잃은 물건은 더 이상 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남겨둔다고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이 7가지 물건은 제가 수없이 현장에서 마주한 것들이고 반드시 정리해야 할 대상들입니다.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혹시 필요할지도 몰라라는 이유로 붙잡고 있었다는 것. 하지만 정작 그 물건들을 다시 쓰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결국 그 물건들은 남겨진 가족에게 고통만 남겼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진짜 필요한 건 물건이 아니라 마음의 여유입니다. 불필요한 것을 붙잡고 있는 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씩 내려놓을 때 마음은 더 넓어지고 삶은 더 가벼워집니다. 정혜준 어르신은 올해 74이 되셨습니다. 평생을 공무원으로 성실히 일하시고 취미로 우표와 동전 수집을 하셨습니다. 작은 취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르신에게 그것은 단순한 수집이 아니라 삶의 즐거움이자 자부심이었습니다. 방 하나를 가득 채운 앨범 속에는 시대별 우표와 희귀 동전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손님이 오실 때마다 자랑처럼 꺼내 보여주셨습니다. 이건 1960년대에 발행된 귀한 거야. 이건 일본에서 어렵게 구한 거지. 자녀들은 그때마다 미소를 지으며 틀어드렸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어르신이 세상을 떠나신 뒤 가족들은 그 방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우표와 동전이 가득 담긴 앨범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감이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치가 있는 건지, 어디에 팔아야 하는지, 혹은 그냥 두어야 하는지 가족들은 결국 큰 스트레스 속에서 서로 다투기까지 했습니다. 이걸 다 보관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버릴 수도 없고 저는 그 현장에 함께 있었습니다. 가족들의 표정에는 그리움보다 혼란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르신에게는 평생의 보물이었지만 남겨진 가족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짐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 장면을 보며 저는 절실히 느꼈습니다. 살아있을 때 스스로 정리하지 않으면 결국 그 짐은 가족들에게 남겨진다는 사실을요. 본인에겐 기쁨이었지만 남겨진 이들에겐 짐과 갈등이 될 수 있습니다. 정혜준 어르신의 사례는 저에게도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 정말 가족에게도 의미 있는가? 내가 떠난 뒤 그 물건은 어떤 모습으로 남게 될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었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직접 정리하는 것이 마지막 배려입니다. 그것이 가족에게 줄 수 있는 진정한 사랑입니다. 끝까지 쥐고 있다 떠나면 결국 짐이 되지만 내가 먼저 내려놓으면 그것은 선물이 됩니다. 정리를 해야 한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시작하려 하면 쉽게 지치고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몰라 결국 미루게 됩니다. 저 역시 현장에서 수많은 분들이 같은 고민을 하시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바로 15분의 기적입니다. 15분이라는 시간은 짧습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한다면 놀라운 변화를 만듭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웃으십니다. 15분만 해서 뭐가 달라지겠어? 그러나 직접 해본 분들은 입을 모아 말씀하십니다. 이 정도라면 나도 할 수 있겠다. 작은 성취가 쌓여 결국 큰 변화를 만드는 것이지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선 하루에 딱 15분만 시간을 정해놓습니다.
그리고 3개의 상자를 준비합니다. 첫 번째 상자는 꼭 필요한 것, 두 번째 상자는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것, 세 번째 상자는 버려야 할 것입니다. 이 세 상자만 있으면 정리는 더 이상 막막하지 않습니다. 물건을 손에 들었을 때 딱 2가지 질문을 던져보면 됩니다. 이 물건은 지금 내 삶에 필요한가? 아니라면 다른 누군가에게 줄 수 있을까? 답이 애매하다면 대부분은 세 번째 상자에 넣어야 할 물건입니다. 경험상 그렇습니다. 처음엔 옷 한 벌, 책 한 권, 오래된 그릇 하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선택이 쌓이면 집안 구석구석이 달라집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달라집니다. 나는 정리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난 한 어르신은 이 방법으로 단 2주 만에 거실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셨습니다. 이전에는 발 디딜 틈도 없이 물건이 쌓여 있었지만 지금은 햇살이 들어올 만큼 공간이 넓어졌습니다. 그분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다 15분 덕분이에요. 덕분에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정리의 핵심은 한꺼번에 다 하겠다가 아닙니다. 작은 시간, 작은 선택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작은 기적이 모이면 어느새 삶 전체가 가벼워집니다. 정리를 한다는 건 단순히 집을 치우는 일이 아닙니다. 저는 현장에서 늘 느낍니다. 물건을 버린다는 건 결국 마음을 정리하는 일이라는 것을요. 제가 만난 한 할아버지는 방 가득 책과 서류를 쌓아두고 사셨습니다. 처음 배웠을 때는 표정이 늘 굳어 있었고 말씀도 짧으셨습니다. 그런데 15분의 기적을 시작하신 뒤 2달 만에 다시 찾아뵈었을 때는 전혀 다른 분이 되어 계셨습니다. 방 안이 훨씬 밝아졌고 무엇보다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이제는 숨통이 트입니다. 예전엔 방에 들어올 때마다 눌려있는 기분이었는데 지금은 편안해요. 그 말씀을 하실 때의 표정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할머니는 낡은 옷들을 정리하면서 처음에는 눈물을 많이 흘리셨습니다. 이건 내가 젊을 때 입던 옷인데, 이건 남편이 사준 거라서. 하지만 정리를 마친 뒤에는 오히려 담담하게 웃으셨습니다. 이상하지? 이렇게 다 정리해도 나는 여전히 나야. 물건이 없어졌다고 해서 내 추억이 사라지는 게 아니네. 그 순간 저는 깊은 울림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연구에서도 확인된다고 합니다. 집안 환경이 단순해질수록 스트레스가 줄고 행복감이 올라간다는 결과가 많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매일 현장에서 직접 보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얼굴이 증거입니다. 정리라는 건 물건을 줄이는 과정이 아니라 불안과 집착을 내려놓는 과정입니다. 그 끝에 찾아오는 건 단순한 공간의 여유가 아닙니다. 바로 마음의 자유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사람은 결국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떠납니다. 그렇다면 남은 인생을 무겁게 살 이유가 있을까요? 오히려 가볍게, 자유롭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정리를 통해 얻는 건 단순히 깔끔한 방이 아니라 자유로운 마음이라는 걸 저는 수없이 확인해 왔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언젠가 정리해야지. 하지만 저는 현장에서 늘 보았습니다. 그 언젠가는 대부분 오지 않는다는 것을요. 정리를 미루다 보면 결국 그 짐은 가족에게로 넘어갑니다. 사랑하는 이들에게 남기고 싶은 게 짐일까요? 아니면 가벼움일까요? 정리는 단순히 집안을 치우는 일이 아닙니다.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내 삶의 무게를 어떻게 조절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입니다. 물건을 줄이는 순간 마음의 짐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마음이 가벼워질 때 비로소 새로운 하루를 더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일을 하면서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버림은 손해가 아니라 선물이라는 사실을요. 오늘 한 가지를 내려놓으면 그 자리엔 내일을 살아갈 여유가 들어옵니다. 혹시 지금도 집 안 어딘가에서 언젠가 필요할지도 모른다며 붙잡고 있는 물건이 있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시작할 순간입니다. 오늘 단 15분만이라도 시간을 내어 하나씩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 작은 용기가 당신의 남은 인생을 훨씬 가볍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버림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물건을 정리한다는 건 결국 내 인생을 정리하는 것이고 내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일입니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과거가 아니라 현재를 위해, 무거움이 아니라 가벼움을 위해 미루지 말고 지금 시작해 보십시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어떤 물건을 내려놓으셨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변화를 느끼셨는지 함께 나누는 그 이야기가
또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 짐이 아니라 자유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